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체력도 떨어지고 일할 기회도 줄어드니 괜히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방식으로 깊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도 여전히 멋지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갑자기 우울감에 빠진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에 다닐 때 누구보다 바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길고 공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TV 앞에 앉아 시간만 보내다 보니 자존감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서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내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말이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기여하는 순간 삶의 의미가 새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찾아보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어린이 공부방 같은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스스로 사회와 연결되는 끈을 만들어갈 때 노후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이웃의 경험입니다. 그는 퇴직 직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고 집에서 손수 요리를 하면서 식습관도 개선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늙어가는 속도와 모습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이 사례에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멋짐은 건강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친구가 많아도 몸이 무너지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루 만보 걷기, 꾸준한 스트레칭 그리고 가공식품 줄이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단 15분만 걸어도 내년에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온 한 어머니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생활했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었고 그 후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소소한 모임을 이어가며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진짜 재산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점은 노후의 외로움은 관계를 다시 세우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지역 커뮤니티나 온라인 모임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후의 멋짐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와의 연결, 몸의 건강, 그리고 따뜻한 관계,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가꿀 때 우리는 나이 들어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선 사례들처럼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하루의 짧은 운동,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연락,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나의 노후를 빛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인생의 깊이를 더하며 오히려 더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 삶을 갈라놓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도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보여주는 10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멋진 노후를 사는 분들은 삶에 대한 태도부터 다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이는 스스로를 늙었다고 단정하며 움츠러드는 반면 어떤 이는 새로운 배움을 통해 나날이 성장합니다. 실제로 50 이후에도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중요한 전략은 나이가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가까운 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 강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가 멋진 노후의 기본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질병이지만 그것을 피하는 길은 결국 자기 관리에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검진,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루 만보 걷기 대신 처음에는 1000보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동네 걷기 모임이나 온라인 운동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로 경제적 자립은 노후의 자신감을 지탱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실제로 준비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작은 부업을 통해 용돈을 벌거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냅니다. 멋진 노후를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가진 자산을 얼마나 현명하게 쓰고 있느냐입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자산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사기나 고위험 투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로 관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멋진 노후를 사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며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막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친구와의 관계가 활발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째로 가족과의 유대 역시 노후의 큰 힘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져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여전히 연결된 끈이 있습니다. 잔소리 대신 대화를 선택하고 기대 대신 지지를 보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세대 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멋진 노후는 결국 가족의 사랑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섯째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기여를 하는 노년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가까운 복지관, 도서관 혹은 작은 마을 모임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나눔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보람과 활력을 줍니다. 나이 들어 봉사를 시작한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요. 일곱째로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일을 위해 헌신해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멋진 노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줍니다. 여덟째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잃는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멋지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을 바라봅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정리하며 긍정적인 면을 되새기는 작은 습관은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며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홉째로 자기만의 철학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달리느라 깊은 성찰을 놓치기 쉽지만 노년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기입니다. 종교, 독서, 명상 같은 활동은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멋진 노후를 사는 분들은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스스로 세운 기준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열째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불안에 휩싸이는 대신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건강을 위해 미리 보험을 점검하고 거주지를 생활에 맞게 바꾸며 치매나 돌봄 같은 문제도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불안은 줄어들고 오히려 삶의 만족은 커집니다. 이처럼 멋진 노후를 사는 10가지 증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
건강관리, 경제적 자립, 인간관계 봉사와 나눔, 자기 돌봄, 긍정적인 사고 철학의 확립, 미래 준비까지.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거대한 자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꾸준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혹시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이 앞선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걷기 한 번, 안부 전화 한 통, 감사 일기 한 줄. 그것만으로도 노후는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함께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또 지금 실천하고 계신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설명란 본문에 포함하지 말아야 함.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멋지게 늙어가는 분들의 공통된 비밀을 담았습니다. 10가지 삶의 지혜와 실행 가능한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